네, 이렇게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으로 역전의 승부를 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실 오늘 장에서 승부 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죠. 양 시장 모두 파란불 그리고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왜 밀리는 것인지 다음 주에도 이 연결고리 이어질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 이건희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와는 또 다르게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하는 업종과 테마가 더 많은데요. 현구간 매도하고 가야 될지 아니면 버텨야 되는 시기인지 첫 번째 주제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2차 전지로 넘어가 보시죠. 전고체 배터리 2024 인터 배터리로 인해 주목받나 했는데 다시 또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매수 기회인지 세론인지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먼저 이건 대표님, 저희가 지난주에도 전고체 배터리를 다뤄봤었어요. 네. 당시에는 근데 상승하는 배경으로 다뤄봤다면 오늘은 분위기가 정반대거든요. 네.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의 하락이 깊은 걸까요? 일단 뭐 미국 비롯해서 지금 미국에 있는 테슬라 지금 목표가가 지금 말도 안 되게 하향 리포트 나왔죠. 네. 이제 강한 매도 리포트가 나왔고요. 이제 또 하나는 미국 전기차 업체들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데 스타트업 하나가 지금 또 거의 이제 부도 직전이다 그래갖고 또 거의 50% 가까이 폭락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안 좋아졌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 쓸데없는 회사들이 많았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정리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지금 미국 그거보다 이제 더 큰 이유는 사실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주들이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 PPI가 높아서 어쩌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제 유가가 갑자기 튀면서 사실은 이번에 이제 물가 지표 발표, CPI 발표 내용을 보면 여전히 유가가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는데 유가가 지금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이 미국의 국채 금리를 거의 4.3% 근처까지 끌어올리면서 사실은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 이런 것들이 더 심해졌다라는 부분이 반영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결국엔 국채 금리 상승 영향을 우리도 지금 받고 있는 건데 국채 금리 방향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방향과 우리나라 지수 방향이 거의 일치합니다. 근데 지금 국채 금리가 위로 올라간다는 거 우리는 거꾸로 내려간다는 아래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국채 금리가 어떻게 뭐 주말 사이에 그다음에 다음 주에 어떻게 움직일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근데 뭐 여러 배경을 보면 리튬 가격도 올라온다고 하고 니켈 가격도 반등을 한다라고 하는데 리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굉장히 뭐 반등세가 좀 강합니다. 강한데 지금 뭐 세계 글로벌 IB에서도 리튬 가격이 올라온다라고 하고 있는데 왜 안 올라가냐? 이제 테슬라 영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조만간에 저는 좀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탄산 리튬 가격입니다. 신화닷컴을 통해서 중국 안에서의 이 리튬가 추이를 알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2월 중에 기록했던 바닥에서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공급 조절단으로 인해서 탄산 리튬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평가를 했죠. 그로 인해 국내 증시에서도 2차 전지주에게는 호재거리로 작용을 했는데 다시 탄산 리튬이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이후에 좀 조정받고 있는 추세기에 오늘 시장에 좀 부담이 되고 있고요. 앞서 이건희 대표가 언급했다시피 뭐 유가 상승 그리고 미 국채 금리 상승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우리 시장을 누르면서 오늘 장 2차 전지주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놓고 봤을 때 오늘 삼성 SDI를 필두로 뭐 최근에 많이 올랐던 전고체 배터리주들도 내림세를 그리고 2차 전지주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추가 조정까지 열어놔야 되는 구간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저점, 바닥은 어느 정도 다지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라도 버텨야 되는 시간입니까? 못 파신 분들은 이제 저도 이제 네.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든지 뭐 스페셜티 케미컬, 뭐 한농화성 이런 종목들이 보면 급등했다가 지금 이제 많이 빠지고 있죠. 많이 빠지고 있는데 아마 올라가기 시작한 지점까지 내려오진 않을 것 같고요. 한 중간 정도까지 조정은 한 20, 30% 조정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못 파신 분들은 굳이 지금 팔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히려 지금 파셨던 분들은 또 한 번 살 기회를 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실적이 나오는 섹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대감 때문에 먼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을 때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고요. 이제 물론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본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본업단에서 돈을 잘 벌면 또 이제 뭐 주가는 잘 버티겠죠.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면서 플러스 알파가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가장 좀 선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변동성이 더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차선호책으로는 CIS 정도는 그래도 2차전지 장비단에서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농화성이라든지 물론 이제 이슈스펠트 케미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네. 사실은 조금 더 본업단이 약하기 때문에 밸류가 좀 비싸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기회도 많지만 또 한번 빠질 때는 또 급하게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의 상승에 매도하고 수익을 실현하지 못했던 분들이라면은 오늘장 구간에선 현재 매도하기보다는 버티는 게 좋은 전략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매도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앞으로 나올 추가 조정에 레이크 머티리얼즈와 CIS를 다시 매수해보는 것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은 이 리튬가 그리고 최근에 뭐 2차 전지, 전고체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이슈 중에서 주요하게 보고 있는 관전 포인트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일단 전반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리튬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은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글로벌에서 관련되어 있는 엘버말이라든지 관련 기업들이 리튬 가격이 많이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라는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리튬가를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점대에서 반등은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미국에서 CPI 발표가 나온 이후에 미증시가 괜찮았거든요. 그 다음에 PPI 나오고 나서 이제 밀림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CPI 발표한 이후에도 미국의 국채금리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었던 부분인데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도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는 반등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전고체 쪽에서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도 CIS라는 기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7천억, 8천억 이 정도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많이 좀 올랐어요. 그래서 9천억을 이제 막 넘어가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 수주 잔고만 하더라도 6천억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신규 수주를 9천억 이상 목표하고 있는 부분에서 전고체 쪽과도 엮일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전고체라든지 2차 전지 쪽에서는 저는 CIS를 계속해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 2차 전지는 반등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하락에 또한 빌미를 주는 게 2차 전지였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지금은 버티는 구간이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현재 삼성 SDI의 경우에는 4.48% 내림세 42만 6천 원 지나고 있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분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하락 조정 시에 매수해볼 만한 종목 혹은 추가 조정을 기다리는 걸로 대표적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야기해 주셨어요. 실제로 오늘 많은 전고체 배터리주들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에도 레이크 머티리얼즈 보합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26,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CIS는 현 구간 2.56%의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두 분 모두 다 CIS 앞으로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그래도 밝다라고 평가해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시장의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삼성물산 주총이 밸류업에 찬물을 끼얹는 걸까요?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PBR주 다시 조정 진입하는지 일단 이재규 본부장님, 어제는 제가 듣기로는 연기금을 필두로 기관에 정말 모처럼 강한 매수가 들어왔다. 특히나 저PBR주를 샀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하루 만에 그들이 바꾼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외국인이라던가 개인이 파는 거예요? 일단 정확한 수치는 장이 마감돼야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연기금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크게 빠지고 있다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연기금이 무슨 찬물을 끼얹은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삼성물산 쪽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죠. 맞아요. 삼성물산에 대해서 뭐 주주 배당을 좀 더 늘려달라, 환원을 많이 해달라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 전부 다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삼성물산 측에서는 이제 배당을 많이 할 생각이 없다. 뭐 이렇게 지금 뉴스를 접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지금 이 행동주의 펀드에서 삼성물산 측에 요구한 부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안 좋은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삼성물산 측에 굉장히 좀 무리한 요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삼성물산 측에서 이걸 전부 다 배당을 하거나 주주 환원을 한다면 나중에 뭐 재투자도 할 수가 없고 기업 가치에 좀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이 100% 이상을 100%가 넘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주 환원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결은 당연한 부분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 과정에서 지금 저 PBR 쪽에 대한 차익이 좀 나오는 거 아니냐, 저 PBR 관련주들이 좀 밀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 증시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일본 증시를 본다면 2022년도에 처음으로 이 기업 가치 밸류업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정책적으로 공표가 됐어요. 2022년도에. 근데 지금 2022년도 같은 경우 제가 혹시 차트를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일본 증시를 좀 띄워놓고서 말씀드려보자면 제가 지금 월봉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2022년도에 이 기업 가치 밸류업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처음 부각됐을 때는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한 번 더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한 번 더 부각이 됐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단계별로 지속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삼성물산이 이슈가 되면서 저PBR 관련주들에 대한 차익이 좀 나온 것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PBR 쪽에 대해서만 우리가 건드리고 있지만 추후에는 PER이나 뭐 ROE 쪽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시장에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의 오늘 주가 흐름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동안 상승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 PBR 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금이 유출된다라고 보시기보다는 뭐 정상적인 조정에서 좀 과한 조정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전 저 PBR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연기금이 시장을 끌어내리는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기관 쪽에서 다시 또 발을 강하게 빼는 움직임은 없다라고 평가해 주셨고요. 삼성물산의 경우에도 좀 그래요. 사실 이 행동주의 펀드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면 좋겠지만 어떻게 자사주를 다 소각하고 그 많은 배당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약간 무리한 요구였기 때문에 부결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었던 절차였다. 하지만 시장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삼성물산 지금 주가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현재 가격 어떤지 보유자분들의 경우에는 저 PBR로 인해서 여기까지 끌어올렸는데 오늘 이거 뭐야 매도해야 될까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 보유하고 계시면 굳이 매도하실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삼성물산이란 기업을 단타로 접근하셨다면 모르겠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삼성물산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 기업 가치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삼성물산이 좀 더 주주 친화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감내하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 추가 상승의 여력이 분명히 남아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혹시나 이제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그룹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분할 매수의 관점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5만 원 이하로 빠지거나 15만 원 이하대에서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을 뭐 단기 투자로 들어간 거 아니니까 물론 오늘의 이 하락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더 들고 가 보겠다.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은 중장기로 봤을 때 접근은 가능하다라는 매수 의견까지 드렸습니다. 이건희 대표님은 이 기관 투자자들 연기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기사 보면서 우리 시장이 그럼 이 덕을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우리가 또 너무 과하게 기대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셨어요? 밸류 프로그램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제도 마침 그 간담회가 있었잖아요. 일단 뭐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일단 뭐 일본도 사실은 일본은 기형적으로 사실 BOJ가 ETF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식을 사 모았기 때문에 이런 밸류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주가가 빠지면 일본 중앙은행이 망가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억지로 이제 끌어올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안 사죠. 근데 이제 국민연금은 사는데 그럼 연기금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도 삼성물산을 아침에 안 파신 분들은 뉴스를 제대로 안 보신 거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여기다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찬성을. 그러면 이제 이 행동주의 펀드들이 하자는 얘기를 국민연금 지분이 7.6%인데 국민연금이 부정적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표가 뭐 1인당 한 표가 아니라 사실은 주식의 수니까 그래서 당연히 안 되는 걸로 부결되는 걸로 당연히 봤고요. 그 부분은.
그러면 이제 주가는 당연히 그걸 기대하고 산 사람들은 팔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빠진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배당을 안 하고 뭐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을 안 하는 건 아니죠. 나눠서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배당도 많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주는 것보다 많이 주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는 금방 리바운딩 뭐 한 뭐 일주일 안에는 뭐 원복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제가 초반에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래도 기다리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회사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뭐 충분히 오히려 이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 보시면 조금 더 하락하면 또 살 기회가 또 주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또 단기적인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밸류 프로그램을 너무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려고 하면 큰 코 다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금융주들 왜 빠졌냐?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는 겁니다. 그럼 좀 쉬어가야 되는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쉬는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일일비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지금 정부의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시죠. 오늘도 코스닥에 충격을 준 게 위메이드도 있습니다. 게임주 영웅에서 역적으로 바뀌는 겁니까? 두 분은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이재기 본부장은 매도, 이건희 대표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재기 본부장님. 네. 그 사임 소식 때문에 오늘 많이 밀린다고 들었어요. 지금 네. 위믹스 코인도 급락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쵸. 사장단이 변한다고 이렇게까지 그룹 자체가 휘청이는 경우가 많진 않은데. 그렇죠. 뭐 그 내용 하나 가지고 밀렸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됐었고 최근 들어서 좀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차익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 투매가 투매를 부른다고 주가가 밀리니까 좀 더 밀려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뭐 위믹스 같은 경우도 갑자기 크게 밀리면서 그에 따른 차익 매물도 꽤나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최근에 나이트크로우 쪽에 대해서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게임주로서의 모멘텀도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상화폐 쪽과 엮여있던 부분이 많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게임 기업이 게임으로서 자금을 많이 벌어들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은 어느 정도 제한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이 기업이 지금 나이트크로우 쪽에서 매출을 잘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전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제 위믹스 같은 경우도 저는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반등시 한번 매도를 했다가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가격대를 말씀드리기가 참 이상한데요. 네. 이 5만 원대까지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지지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전 다시 한번 정고점을 뚫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땐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쌍고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따져봤을 때에도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제가 잠깐 예를 들어보자면 얼마 전에 강하게 올라가다 한번 밀렸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올라왔는데 그게 이제 강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외봉으로 꺾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강한 기업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올라와서 이제 쌍고점이 나왔으니까 기술적으로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잘라내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반등시 매도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시 매도. 반대 의견도 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이건희 대표님? 똑같은 얘기 같은데 사실은 아, 똑같은 얘기인데 전략만 다른 겁니까? 그렇죠. 뭐 단기 보유니까 네. 저도 이게 보유를 계속 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약간 이렇게 시끄러운 주식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나이트크로우가 그래도 뭐 매출을 3일 만에 1,000만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하니까 네. 앞으로 이 게임의 추이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믹스 코인이 뭐 더 많이 빠졌죠 사실은. 이제 코인 관련돼서 지금 코인 시장도 미국 나스닥 기술주 빠지니까 같이 빠집니다. 결국 같이 연동되어 있는데 그럼 결국에 지금 전 세계 그 가상화폐를 누가 지고 흔드느냐? 엔비디아 주가가 지고 흔든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쭤보자마자 바로 줄여달라고 시도 네. 보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 종가를 또 준비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네요.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2% 가까운 급락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78% 내림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확한 종가 상황은 지금부터 팔로우해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은 양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선물 시장에서의 매도도 나타났죠. 원달러 환율의 상승 여파 그리고 미국의 PPI 지수가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오늘장 마감 정리해 주실까요? 예, 일단 오늘은 그래도 조선주라든지 뭐 일부 종목들이 좀 지수를 방어해 주긴 했지만 여전히 주도주였던 반도체가 또 쉬고 있었고요. 또 다시 부활할 줄 알았던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빠졌습니다. 근데 결국에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 그러니까 결국엔 한마디로 물가가 빨리 2%로 안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고요. 그게 반영된 게 결국에는 미국의 6월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60%대에서 50%대로 지금 떨어졌는데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도 6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못 하겠구나. 그러면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7월이냐 뭐 언제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질 거고요. 지금 현재 근데 국제 유가도 갑자기 너무 많이 튀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걱정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것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반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미국 국채 금리의 추이, 유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 항상 시기마다 봐야 될 지표들이 있는데 지금 이 지표 두 개를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